안녕하세요. 제임스 컨설팅 박정근입니다. 최근 고객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 그 취득가액의 산정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의 상담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상속받은 경우에 다시 양도를 하면 그때 이제 취득가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상속세 신고하실 때와 막상 양도해서 양도소득세 낼 때의 고민은 서로 상반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마침 그 판례도 있어서 상속받은 부동산인 경우에 취득가액의 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상속받은 자산을 만약에 양도한다 그러면 그때 당시 양도할 경우에 그 취득원가는 우리가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데 요 필요경비라는 거는 이제 취득원가뿐만 아니라 이제 뭐 거기 그 거래에 관련된 중개수수료라든지 아니면 뭐 등기 비용이라든지 법무 비용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이런 취득원가를 포함해서 필요경비라고 하는데 결국은 양도 차익은 실제 매도 가격에서 매입 가격이 되는 거죠. 이 매입 가격이 기본적으로 상속 자산인 경우에는 상속 가액이 될 테고요. 그래서 그 취득원가를 굳이 풀어서 얘기를 하면 상속 개시일 현재의 그 상속 개시 당시에 상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평가 원칙 제60조하고 66조의 규정에 의해서는 평가한 가액 결국은 취득 당시에 요거 취득원가는 취득 당시의 실질 거래 가액으로 의지한다. 결국 상속 개시일 당시에 시가로 평가를 해서 그 상속 개시일 당시에 시가로 평가해서 그걸 상속세 신고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금액으로 취득원가를 하는데 그 금액이 꼭 취득원가다 이렇게 반드시 100%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만약에 이제 달라진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네, 평가의 원칙에 보면 상증세법, 증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증세법에 보면 평가의 원칙, 그래서 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시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만약에 이제 시가를 잘 모르면 그 유사한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시가를 산정할 때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세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꼭 그 상속받은 재산, 그 부동산의 시세가 반드시 있다는 보장은 없고요. 그러나 아무튼 가능하면 이 시세를 찾아서 없으면 유사한 시세를 찾아서라도 그 시세의 원칙에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와 유사한 그 자산에 대한 수용 가격 내지는 공매 가격, 감정 가격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공신력 있는 가격인 경우에는 그거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상속 개시 현재의 시가, 즉 기준 시가, 뭐 개별 공시지가, 뭐 토지에 대한 그런 그 기준 시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수용 가격, 공매 가격, 감정 가격 같은 공신력이 있으니까 그 가격을 따를 수도 있지만 감정 가격도 사실은 시세에 따라서 감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세에 충실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원칙 대전제를 인지하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되겠습니다. 평가의 원칙 중에서 이제 이게 법조문은 아니지만 관련된 내용이 이제 소급 감정 중에 하나인데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만약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감정평가 가격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둘 이상이다 그러면 평균액을 그 시가로 볼 수 있고요. 다만 상속세 등 납부 목적이 적합하지 않은 감정가액이나 상속 개시일 당시에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의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상속세 등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그러니까 자기가 유리하게 판단한 감정가액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에 유리하게 감정하는 거죠. 또 하나는 상속 개시일 당시에 원형대로 감정하지 약간 좀 같은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납세자의 어떤 편의상 내지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자의 어떤
납세 의무를 좀 감소시키기 위한 이렇게 의도된 감정평가 이런 것들은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래를 통한 교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가액이 소급 감정이라 하더라도 소급 감정이란 결국 뭐냐?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가격을 감정하는 거거든요. 과거의 시점에 어떤 그 거래 상황이라든지 뭐 유사한 가격이라든지 어떤 시세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을 과거 시점의 거를 분석해서 하는데 뭐 과거 소급 감정도 인정할 수 있다. 뭐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대법원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급 감정이 이제 부동산 등에 대해서 과거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감정을 하는 건데 대법원 판례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항상 인정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 취지 내용이 뭐냐면 상속 재산에 있어서도 평가 기간을 벗어나서 소급 감정에 의한 가격을 취득 가격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개별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한다. 항상 인정하지는 않는다. 기본적으로 대전제는 인정한다. 그렇지만 그것도 그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일이지 무조건 인정하지는 않는다. 그 감정가액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으면 받아주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받아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왜 그런지 뒤에 그 판례 예를 한번 보고 설명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마침 그 유사한 분쟁 사례가 있어서 행정법원의 판례가 있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주택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상속 신고를 이게 100원입니다 라고 이제 신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서 12년, 13년이 지나서 이 주택을 이제 양도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취득원가를 100원으로 기준 100원이라고 했으니까요. 이걸 이제 100원에 상속 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취득원가를 100원으로 계산해서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왔던 모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양도가액이 300원이다 그러면 양도차익이 200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득원가를 그때 당시에 100원으로 한 게 조금 아쉬웠던 거죠. 그래서 소급 감정을 해서 취득원가를 200원으로 재계산했습니다. 요건 뭐 100원, 200원은 제가 이제 임의로 가정한 금액입니다. 그 당시에 상속이 100원이 좀 너무 낮게 돼서 다시 한번 13년 후에 2006년도 가격을 2018년도에 감정을 해봤더니 100원이 아니고 20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 취득원가가 100원에서 200원으로 높아지니까 다행히 양도 차익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좀 기존에 납부한 게 많았겠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좀 환급해 주십시오 이렇게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국세청이나 법원에서 볼 때는 아니 상속세는 낼 때는 100원이었다며 13년이 지난 지금 와서 그걸 감정해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보니까 9호선이 그 지하철도 들어오고 근처에 그다음에 뭐 재건축 이런 그 재개발에 대한 그 호재도 있고 그래서 그 13년 전을 되돌아보니까 200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씩씩하게 재계산해서 경정 청구를 하신 거예요. 좀 돌려주십시오. 너무 많습니다. 세금이. 그렇게 해서 이제 2019년부터 해가지고 2021년까지 무려 2년 이상을 싸워서 심판 청구를 거쳐서 행정소송까지 왔는데 결국 2021년 8월 달에 종합적으로는 패소를 했습니다. 그때 패소하면서 했던 판례 중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신고는 100원으로 하고 지금 와서 200원으로 해. 그리고 또 하나는 소급감정 하는 건 좋은데 소급감정을 본인이 유리한 대로만 판단해서 한다. 그거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소급감정을 뭐 예를 들어서 상속 개시일 전후 평가 기준일이죠. 그 전후에서 6개월 내지는 2년 과거 2년 앞으로 뭐 상속 그 신고 기한 후 9개월 그래서 총 좌우로 해서 거의 한 3년 이상을 그 감정가액 내지는 그 시가로 볼 수 있는 그 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무려 13년 전 가격을 소급해서 양도소득세를 다시 환급해 주십시오.
이런 건 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일단 금액도 다르고요. 이게 금액이라도 같았으면 뭐 어떻게 일부라도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상속세 신고할 때는 100원이라고 하고 지금 와서는 그게 200원이었는데 잘못 계산됐습니다.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패소하고 본인도 그냥 승복하고 종결된 사례입니다. 실제로 이제 저한테 상담 의뢰하신 분도 비슷한 사례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상속 가액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시가에 충실하게 신고한다. 이게 지금 금액이 우리가 상속을 받은 자산을 평생 무덤까지 가져가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 자산을 다시 증여라든지 상속을 하든지 양도라든지 할 때 결국은 내가 지금 상속세 신고할 때 기준가액이 결국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꼭 시가에 충실하게 신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또 이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 신고가 이루어지면 과거의 증여 내용들이 다 이제 줄줄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증여 관련된 추징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런 적도 있었나요? 저런 적도 있었나요? 뭐 계좌 가져와 보세요. 그래서 쭉 내용을 훑어보다 보면 실제로 증여를 했어야 되는데 증여세 신고를 안 한 경우들이 꽤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속가액이라도 반드시 시가에 충실하게 해야지 여기부터 문제가 생기면 이제 이것저것 다 주변까지 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에 충실하게 평가해서 신고하시길 바라고요. 상속받은 자산인 경우에 양도가 됐든 그 다음에 증여가 됐든 그런 것들을 바로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이루어질지를 고려할 필요가 꼭 있겠다. 그래서 만약에 상속 금액이 좀 신고가 높더라도 그럼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또 상속 공제가 더 크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상속 공제와 양도 차익을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이건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전문가한테 의뢰를 좀 하셔야 되겠지만요. 또 이제 이분이 잘하신 것 중에 하나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원칙대로 신고하고 경정 청구하는 겁니다. 이분도 소급 감정해서 200원으로 계산하지 않고 취득원가를 100원으로 그냥 원칙대로 왜 본인이 상속세 할 때 신고할 때 100원으로 했기 때문에 차마 지금 갑자기 200원이라고 신고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원칙대로 일단은 청구하고 신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다가 이제 그 읍소로 하는 거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세금이 많습니다. 그러니 좀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훨씬 나은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신고하지 않고 소급 감정한 대로 만약에 취득원가를 200원으로 계산해서 양도소득세를 낮게 계산했다. 이러면은 추징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될지 안 될지는 법원의 판단이고 국세청의 판단인데 원칙대로 신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그래서 경정이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최소한 추징은 당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좀 무리한 방법으로 해서 소급 감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렇게 필요하면 뭐 2년 최소 과거의 2년 정도 이내는 필요하면 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소급 감정에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원칙대로 기본적으로 원칙대로 신고하고 또 시가에 충실하게 하되 만약에 필요하면 소급 감정도 받아서 한번 도전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영상의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속세 신고하실 때 시가에 충실하자. 그리고 이후에 양도든 증여를 꼭 고려해서 판단해서 시가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소급 감정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는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제임스 컨설팅 검색하시면 다양한 내용의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